하나만 더 깊은 소식인데 그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으세요. 그래서 왜 그 석주 이상용 선생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안동에 그 스토리는 민정문제연구소에 나와요. 우리가 방송하는 연구에 나오는데 저번에 문 대통령이 그 카자흐스탄 갔을 때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오겠다. 근데 여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요.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유해를 봉환하고 싶어도 북한 쪽 출신이면은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이런 그런 룰 같은 게 있어요. 결국에는 홍범도 장군을 지금 유해를 이번에 서울로 봉환하게 되는데 이거 대단한 거예요. 홍범도 장군 지금 한번 볼게요. 그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기술로 복원한 게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야, 이게 권총집 같은데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재형이 자기 뭐 조부, 중조부가 독립운동했다가 어제 개판 깨졌죠. 총독부 표창장까지 받은 사람이야. 그래놓고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공무원이었다고 문 대통령 아버지도 친일파 이렇게 이야기를 걸었었거든. 근데 최소한 독립운동 한 사람들을 봐서라도 당시에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은 최소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친일파들이 뭐라고 하는데 어떡하냐? 그때는 독립 안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일제히 부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분들이 해외 땅에서 광복된 지 지금 거의 100년 만에 한국으로 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게 참 안타깝고요. 문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방금 전에 차고 있던 권총집이 어떤 권총집이냐면요. 이제 마우저라는 회사에서 만든 총인데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홍범도 장군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저 권총집이 레닌하고 트로이츠카 그때 당시 소비에트 백군 연합의 적군 연합의 최고 수장들이 선물한 거예요. 홍범도라는 이니셜을 넣어서. 홍범도 장군이 이제 활약을 하신 곳이 봉오동 전투잖아요.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 덕분에, 김좌진 장군님 덕분인지 장군의 아들 덕분인지 유명한데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데 봉오동 전투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투냐면요. 기세등등하던 일본군이 첫 번째로 꺾인 전투였어요. 그때 당시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일본군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일본군이 실패한 전쟁이 다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관동군이 세계 최고다 그랬었어요. 그걸 꺾어버린 장군이 처음 꺾어버린 게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이었어요. 이런 분이 이제 우리나라 다시 들어오시는 거죠. 당시 당시에 일본군 157명, 우리나라는 독립군 4명만 전사했고요. 압도적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대전 현충원에 이제 안장이 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아직도 묻혀있는 친일파들, 대전 현충원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지금 논의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홍범도 장군이 거기 묻히는데 거기 안에서는 편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선엽이 묻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어떻게 이번 주말에 파러 가요? 파묘. 이제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157명이 나오고 일본에서 1명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 중국의 입장에서 참교했던 장교가 있는데 그 사람 62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일본군이 월강도하대라는 대규모 부대를 만들어서 독립군을 토벌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실패해버린 거예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는 일본군이 자기네들이 작전을 했는데 첫 번째 실패한 전투란 거예요. 거기에다 대놓고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1명밖에 안 죽었다더라 이렇게 쟁점 자체가 이상하게 가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모든 게 열악했던 사람도 적고 무기도 적었던 그 독립군이 대일본군, 제가 대일본군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대일본군의 작전을 전체를 저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청산리 전투에 비해서 좀 빛을 잃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이었는지 한 번 더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역사가요.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고 70년 넘게 지났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독립운동 역사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친일파들은 일제 부역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내야만 돼요.
일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현대화시켰다. 철도도 놔주고 발전시켰다.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친일파들이 그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의 우리의 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왜 그 남북이 분단되는 과정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한국이 일본을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서 연합군이 이겨가지고 일본을 싸워서 이겨서 마치 시해받듯이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는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분단의 책임은 당연히 일본한테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독립운동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김동훈 작가가 심지어 저기 막 라틴 아메리카까지 가서 저기 러시아 어디까지 가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자기 돈 모아가지고 홍범도 형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사지를 털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서 일본과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가치.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포함해가지고 친일파들이 논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 이런 과정에서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의 유해 송환에 대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분 모셔오면 뭐 친일파들이 사라진답니까? 문제는 역사가 기억을 해주고 그거를 대우를 해줘야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또 그 친일 같은 거에 부역하는 자들이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친일파는 처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대선도 어쩌다 보니 한일전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아니 그 홍범도 장군의 말년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 카자흐스탄에서도 운막집에서 살고 나중에는 고려인 극장의 경비원으로 사시다가 이제 70세 넘으셔서 그냥 홀로 돌아가셨는데 이미 대가 끊겼어요. 아들 둘도 전투에서 사망을 했고 아내는 고문받다가 사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후손이 없어서 빨리 추진할 수 없는 면도 있었다고 하는데 후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챙겨줬기 때문에 늦게나마 오실 수 있었다고 봅니다. 홍범도 장군의 되게 유명한 일화가 그거거든요. 일본이 홍범도 장군을 회유를 하기 위해서 아내를 인질로 잡고 아들을 보내요. 편지를 지어가지고 아들 보내서 아내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투항해라. 살려는 준다라고 했는데 홍범도 장군이 아들을 쏘죠. 그리고 결국 이제 아내분은 나오신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두 아들은 독립전쟁에 같이 참여했지만 둘 다 사망했고 그냥 보고 있으면 모두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조국 장군님 투항해라 아내 인질로 잡고 이렇게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일파 친일 언론, 친일 정당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 빨리빨리 모셔오고 상징적인 이 세레머니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운 분들은 외롭게 돌아가셨는데 친일에 앞장서고 훈장까지 받은 사람들이 후손은 떵떵거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판사질을 하고 대통령 출마까지 해요. 내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 열받더라고. 그러면서 문 대통령 아버지를 그냥 소환해가지고 문 대통령 아버지도 친일파 이런 미친놈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예를 들어서요 제대로 된 역사를 끌어갔다면요 저런 개소리 못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원식. 우원식 의원. 야, 참 좋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원식 의원님 얘기 잠깐 하면은 외조부님이 김한 선생인데 그때 근위병대를 맡으셨다고 해요. 근데 강제 이주를 당했고 나중에 홍범도 장군은 강제 이주 당한 후에 이 우원식 의원님 외조부는 스탈린에 의해서 그때 처형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을 맡게 되셨다고 하죠. 네. 그 여기에서 독립전쟁 기념공원을 만들자라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뭐 홍보도 안 돼 있고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독립전쟁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기념할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솔직히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사람 중에 3분의 2는 독립전쟁이 뭔지도 잘 모를 거야 아마. 정말 독립을 위한 전쟁이 있었나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정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좀 받아보시면. 근데 2차 때 세계대전 말기에 독립군이 이 조선 땅으로 진격하려고 했던 진격 준비까지 맞춘 상태에서 김구 선생님이 많이 슬퍼하셨죠. 네.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 지금 효창공원에 허묘라고 하거든요. 가묘란 말을 안 쓰는 게 아니래. 가짜란 뜻이어서. 그러니까 속에 들어있지 않은 허묘. 여러분들 그 노량진 가시면은 사육신묘 있잖아요. 거기도 허묘가 2개 정도 있거든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중근 의사가 지금 살아계시는 게 아닐까. 지금까지. 모셔와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의사 하시나? 네. 이 발굴 작업을 하면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 료순 감옥에서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방송도 안 하고 아무 데도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민족문제 연구소 시리즈 많이 봐주세요. 네. 네.